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 박사님의 고원직설 코너입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요즘 유튜브는 잘 돼 가십니까? 네, 잘 되는데 원래 좀 주춤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디서 장난하는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고 황 소장님 유튜브처럼 근데 이 보수 쪽 시청자들의 입맛이랄까 이런 것이 너무 좀 까다로운 측면도 있고 그런 것들이 좀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 어떤 보수나 진보의 한쪽에 경도된 사람은 아니고 전에도 뭐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우리는 언론인의 입장에서 바른 정론을 펴고 또 시청자들이 이해할 수 있게 또 시청자들이 어떤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민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청자들한테 뭐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아마 뭐 다 아실 거예요. 세월호, 노무현, 5.18 뭐 몇 가지가 있죠. 뭐 이런 거 한두 마디만 해도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예, 제가 그래서 막 그런 거 제 생각대로 다 떠들면서 지금까지 오다가 뭐 고비가 많았습니다. 아, 그 참 어려운 거예요. 저도 가끔 뭐 우리 황 수장 방송을 거의 듣습니다만은 뭐 이렇게 소신 있게 얘기하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 거침없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왜 저 사람 저래? 우리 편 아니네?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어느 쪽이든 간에 보수든 진보든 뭐 중도에 있든 간에 편 가른 데는 아주 선수들이에요. 다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해요. 우리 편 아니면 내 편, 나무 편, 적 아니면 동지. 사람 사는 세상이라든가 정치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꼭 그렇게 딱 두부모 가르듯이 이렇게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완충지대가 있는 것이고 또 중간지대도 있으면서 서로 그러한 그 극단 세력들을 아우르는 그러한 좀 여유랄까 포용력 이런 것이 시하는데 이 정부 들어와서는 대통령부터 많은 포용 화합 찾는데 아주 진영으로 이렇게 나누고 갈등을 부추기는 데는 선수들이 돼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국민들도 역시 그 지도자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무슨 나라든 어떤 회사든 뭐 언론사든 그 지도자가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 지도자의 그런 어떤 정치적 성향이라든가 행동 양태 이거에 따라서도 그렇게 다 갈라지거든요. 전 국민이 대통령이 모범을 보이니까 따라서 패를 갈라서 지금 뭐 하는데 그래서 이 나라가 정치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이 이제 이렇게 가면 이게 나라 장래에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그 총대를 지금 대통령이 매가가지고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다. 참 우려스럽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은 이제 초입 단계라고 보는데 지금 유럽 같은데 소위 선진국이었던 나라들 또 좀 중진국이었던 나라들 완전히 극우 세력 아니면 극자 세력들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그냥 나라를 어떻게 보면은 한쪽으로 끌고 가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망치는 쪽으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뭐 남미라든가 이건 얘기할 것도 없는데 그래도 유럽이라든가 하면은 상당히 과거에서부터 뭐 선진국이었고 또 상당한 어떤 지식이라든가 정치적인 식견 이런 것들이 있는 나라까지도 지금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주의가 어느 나라든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것 같아요. 제대로 민주주의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대로 그럼 민주주의 하는 나라 별로 없죠. 오히려 후퇴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민주주의가 동구권의 몰락 이후에 발전을 해 갈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각 나라 미국부터 시작해서 유럽부터 전 세계가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 이런 현상이 역력하게 보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사실 사람이 만드는 대안 중에서 가장 낫다라는 대의민주주의가 이것이 적절한 최종적인 최후의 가장 좋은 제도인가도 이게 세월이 좀 지나면 또 이것도 또 어떻게 평가받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후쿠야마인가?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그렇겠죠. 역사의 종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런 대의민주주의 어떻게 보면은 좀 건전한 민주주의가 이 포퓰리즘하고 결합되면서 완전히 극단적인 민주주의로 가버리고 있는 그 배경에 세력들이 집권하면서 그렇게 흘러가는 그 배경에 이제 경제적인 저성장이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손혜원이가 지난번에 뭐 3일날 살짝 검찰에 와서
20시간 조사받고 있다. 네. 받고 갔다. 하고 5일날 저녁에 발표가 났어요. 네, 그랬대요. 그래갖고 저도 지금 오보를 하나 해가지고 시청자들한테 사과할 일이 생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손혜원이는 어떻게 된 판에 광주 목포 예. 부동산 투기 사건으로 검찰이 수사한지 조사를 시작한 지가 몇 달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내 불렀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조용히 없다. 왔다가 노니까. 예. 그래갖고 엊그저께 그렇게 얘기했는데 3일날 다녀갔다니까 이거 오보를 한 거예요. 내가 지금 정보가 없어가지고. 고 박사님 제가 아니라 저렇게 검찰이 손혜원 같은 거물이 출두하면 포토라인에 세워서 뭐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내지는 뭐 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하고 들어가고 기자들이 앞에 서 있어서 뉴스마다 속보가 나오고 핸드폰에서 속보가 나왔다면 그렇게 착각하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녀는 간 겁니까? 누가 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검찰의 조사실에서 조사받는 사진을 검찰이 공개하지 않으면 검찰이 오히려 문답. 나이 이름이 뭡니까? 손혜원입니다. 나이는 몇 살입니까? 60 몇 살입니다. 그러고 직업은 뭡니까? 국회의원입니다. 하는 걸 다 작성해 가지고 손혜원이가 어디 근처 호텔에 있으면 그 호텔에 가서 손혜원이 앞에 가서 다 읽어보고 요 정도에 만족하십니까? 이러고 손혜원이 요거는 좀 고쳐라 하면 또 고쳐와가 손혜원이한테 이제 마지막에 도장만 찍으라고 한 거 아닌가? 난 그렇게도 의심이 들어요. 아니 지난번에 JTBC 손석희 사장 예. 경찰에 와서 가가지고 또 모셔다 드리고 예.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돼서 경찰에서도 감찰을 한다는 얘기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거 국민적 관심사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이랑은 어떻게 입을 다물고 있나요? 어떻게 된 건가? 김정숙 여사는 야당도 무서워나요? 그래서 하나 정말 하긴 손혜원 의원도 그 입으로 하면 남한테 앉는 박지원 의원도 깨갱해가지고 난 손혜원 의원하고 싸움 안 해 했는데 그보다 더 센 분이 지금 검찰도 있으니까. 고소했어요. 저가 아버지 그렇죠. TV조선에서 보도했다고. 검찰만 했나요? 보니까 언론사도 보훈처도 하고 언론사도 네. TV조선 됐어요. 그런 자료를 누가 흘렸느냐? 이거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다. 출판물이야 명예훼손이다. 뭐 이렇게 왜 고발했대요? 그 유튜브 등 28명도 고소했대요. 그래요? 예. 그래서 간이 배밖에 나온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진짜 고소해서 손혜원이 얼마나 빼기 좋는지 그렇게 지금 뒤에 도대체 누가 미는지 아니 포토라인에 서는 거는 유력한 대한민국의 사회 지도층이거나 공무원이면 기본 의무 아닙니까? 포토라인에 서야 되는 거예요? 아니 MB나 예. 박근혜 전 대통령도 다 포토라인에 세웠지 않습니까? 예. 대법원장도 세웠어요. 근데 심지어 검찰청이 아니라 법원 앞에서 했다고 지랄지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정부는 전에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게 특검과 반칙이 없는 세상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손혜원은 신특권 세력인가요? 이거 완전히 반칙의 아주 대명사네. 왜 이런 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어떤 사적인 관계로서의 문제가 됐다면은 안 쓸 수도 있어요. 동거래라든가 이런. 그런데 이건 공적인 문제고 국민적 관심사가 된 것이고 국가 헌법 기관입니다. 국회의원은. 또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이고. 예. 그러면 당연히 포토라인에 세워서 국민들의 그러한 궁금증을 해소시켜 줄 의무가 검찰한테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정권에 참 희한한 거는 윤규건이가 나 깜빡 못 가겠다니까 윤규건을 제대로 조사도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심지어 처음에 조사했던 경찰 경위 한 명이 경찰에서 방향을 이상한 데로 몰길래 내가 그걸 갖다가 지적했더만은 자기를 비수사부서로 발령을 내버려서 강남경찰서장하고 범죄수사대 대장 두 사람을 자기가 검찰에 가가 조사해달라고 지금 탄원서를 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규건도 조사 못하고 손혜원도 뻗대기니까 조사 못하니까 대통령 가족을 걸어버리면 얽힌 게 있으면 그 사람은 아무도 조사를 안 받는 것 같아요. 이 버닝썬 사건은 원래가 잘못 건드렸다니까. 조국이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지금 책임을 안 지고 있어요. 정말 염치 없는 사람이에요. 버닝썬 사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한테 뚝 들고 가서 김학의, 장자연, 이 버닝썬 이게 아주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완전히 그때 좀 여러 가지로 정치적으로 코너에 몰려 있는데 반전 얻기가 좋습니다. 국민들은 특권 세력 이거 정부가 조진다더라. 우리 속된 말로 하면은 다 박수 치는 거니까. 그랬는데 완전 맹탕으로 끝났잖아요. 더군다나 이 버닝썬 사건에 대해서는 그쪽도 아마 제대로 이게 조사가 안 됐던 모양이에요. 설마 윤모 총격이라는 사람이 여기 걸렸으리라고 그래서 그런 정도도 정보가 없었나? 윤모 총격이 걸렸으면은 그 양반이 입을 열면은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에서 근무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만은 뭐 별거 없어요. 근데 친인척 대통령 친인척을 관리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들 병원도 건드린 거 네. 아닙니까? 대통령 친인척을 관리한 사람인데 그러면은 요새 문다인은 어디가 있나? 그 사위는 어디서 이렇게 스폰서를 받았나? 이런 거 다 알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김태우는 저리 가라죠. 입을 열었다면 판도라 상자인데 이거 잘못 건드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도 다 맹탕이 되고 뭐라고 합니까? 태산 명동에 서일필이 되고 만 거예요. 솔직한 얘가 김학의 전 법무차관도 지금 억지로 엮은 거 아닙니까? 그럼요. 별건 수사예요. 원래 성접대 무슨 강간치상 어쨌는데 그건 하나도 안 되고 바람은 그걸로 잡아놓고. 그것도 이제 사실은 시효가 다 지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1억 원인가는 사실은 그 김학의 차관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윤중천이고 어떤 여인하고 그 여자하고 관계. 주고받은 돈이죠. 예. 근데 1억 원을 넘겨야 시효 15년이 되니까 이거 억지로 엮어가지고 내가 볼 때는 김학의가 대법원 재판 가면 내가 볼 때 풀려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똑같은 얘기예요.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누가 보더라도 이건 무죄고 그럼 김학의는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그 무슨 법무부의 과거사위원회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전 검찰총장 또 무슨 고검 예. 검사장 예. 이런 분들이 다 거기 리스트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지금 그 사람들이 이거 죽이겠다고 나선 거 아닙니까? 예. 더군다나 지금 한국당의 곽상도 의원인가요? 예. 그 사람이 뭐 경찰에다 어찌게 해가지고 압력을 넣는데 했는데 아무런 증거가 나온 게 혐의가 없죠.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곽상도 의원이 대통령 두고 보자. 이제 임기 끝나면 내가 죽이겠다. 뭐 이렇게 지금 이빨 앙다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참 그래서 그 문재인 대통령도 이거 대통령 그만두고 나면은 요 곽상도 의원한테 가서 좀 곽의원 뭐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그렇게 뒤끝이 있나? 그만두기 전에 불러가 밥 안 먹어야지. 그만두고 나서 하면 누구세요? 누구세요? 이러지 않겠습니까? 진짜 이번에 손혜원 의원 사건은 아무리 검찰이 눈치를 보고 권력의 하수인 뭐 시녀 뭐 여러 개가 있다지만 어떻게 그렇게 수사를 하고 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수가 어떻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공수처를 만들면 뭐합니까? 더하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 뻔하지 않습니까? 공수처를 만들면. 이런 하명 사건 표적 수사 정치적 중립 이런 것을 제대로만 지금 뭐 하면은 지금 검찰이 못 할 게 뭐 있어요. 대통령하고 관련되고 뭐 실세들하고 관련됐다고 뭐 벌벌벌벌 해갖고 처삼촌 뭐 벌초하듯이 묘소하듯이 이렇게 지나가 버리고 이게 검찰입니까? 거기에 공수처 아니라 공공수처를 만들어도 아무 소용없는 짓이에요. 자, 웃기고 자빠졌는데요. 자, 이래놓고 국민들한테 권력의 권위를 세우겠다라니 무슨 공정함이니 균등함이니 정의니 그게 통하겠느냐 생각하는데 어제는 또 보면 그냥 현충일이면 이 정권이 색깔이나 컬러를 의심받고 있으면 막 광복절날 도발하든지 3.1절날 도발을 하든지 뭐 도발할 날은 많으니까 어제는 그냥 국가 선열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추모하고 합시다 하고 끝냈으면 될 건데 어제는 또 굳이 김원봉이 이야기를 해가지고요. 솔직히 말하면 김원봉이가 장관으로 북한이 김정은이가 김일성이가 남침을 할 때 북한에서 장관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굳이 어제 같은 날 김원봉이 이야기를 꺼내야 됐나? 저는 의도적으로 도발했다고 보는데 좀 대통령이 나섰어요. 어떻게 봅니까? 어제 김원봉이 오고 대표적으로 꺼낸 사람이 최명신 장군입니다. 6월 맹호부대. 맹호부대 아주 훌륭한 분이죠. 두 분을 꺼냈는데 이 김원봉 이것은
집토끼들을 겨냥한 거라고 봅니다. 저는 총선용으로 네, 그렇겠죠. 말하자면 뭐 그걸 문재인 대통령이 썼을 일은 없을 거고 뭐 참모들이 이제 중요한 메시지로 이게 전략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김원봉 이런 소위 말해서 진보 세력들, 좌파 세력들 예. 이런 부분에 대한 메시지로 우리 집토끼를 단단히 하면서 예. 또 하나는 이 집토끼만 가지고 총선에 이길 수가 없어요. 예. 뭐 35%가 될지 얼마가 될지 예, 모르지만 그렇겠죠. 진보 쪽이 뭐 보수 예. 쪽은 뭐 한 30% 되는 예.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은 이 최명신 예. 이게 보수 쪽한테 가장 먹힐 수 있는 카드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이 소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 중도 세력으로 예. 뭐 보수까지는 못 가더라도 예. 그래도 중도가 한 20% 안팎에 있는 이 예. 중도 세력을 겨냥해서 예. 우리 뭐 정치 용어로 외연을 확장한다. 그런 메시지가 저는 여 속에 담겨 있다고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김원봉에 대해서는 특히 예. 우리 문재인 대통령 예. 또 우리라고 하면 또 어떤 분들이 무슨 우리냐 할지 모르는데 우리 그냥 말 버릇이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게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이분은 어디다 한 곳에 꽂히면은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더만요. 그게 무슨 집착적이 집중적으로 있는 집중적으로 때리더만요. 그 문제를. 또 영화하고 현실을 구별을 못해갖고 본인이 영화의 무슨 주인공이나 된 것처럼 그렇게 돼요. 저 뭐 판도라.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판도라 보고 네. 무슨 탈원전하고 암살 보고 김원봉이가 최고구나. 거기에 몰입해갖고 자기가 뭐 영화에 그 무슨 이것도 무슨 증후군 리프리중인가 뭐랑 의학적 용어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사실 뭐 누가 보더라도 이분이 항일 독립투쟁을 아주 치열하게 한 건 맞습니다. 예. 뭐 그때 현상금도 김구 선생보다도 더 많이 걸린 것은 사실이고 치열하게 좀 좌파적 입장에서 그거야 뭐 좌파 우파 맞는데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거는 뭐 문제는 하려고 해방 그러죠. 이후 그렇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어떠한 행동을 했느냐 이건 누가 보더라도 48년 4월인가 예, 넘어가 자진 버렸죠. 월북해가지고 거기 가서 검열상을 검열상하고 했죠. 노동상하고 노동상을 했죠. 그리고 6.25 때 아주 열심히 잘했다 해갖고 훈장까지 훈장까지 받았잖아요. 받았죠. 노력상을. 예. 그 당시에도 김원봉의 역할이 말은 노동상이었지만 말하자면 세포 조직들을 관장하는 뭐 이런 일을 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예. 왜 여기 조직 잘 알고 예. 또 그러시죠. 남노당 조직도 남쪽에. 다 알기 때문에 예. 그런 역할 이게 침투하는 예. 요소요새 예. 이런 분을 그렇게 더군다나 다른 나라면 몰라. 글쎄요. 말을 하는 것도 하필. 때와 장소가 있는데. 국군 그 전몰자들이 그 허공 영령 앞에서 그 전쟁을 일으킨 그래갖고 그 많은 사람이 죽고 참화를 일으킨 김원봉이를 칭송하고 뭐 마치 거기다 더 한 발 더 나가서 국군 창설에 무슨 뭐 토대나 되고 뭐 한미 동맹에 무슨 어이없는 얘기를 막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자기 개인적인 어떤 선호도 있을 수 있지만 자기 개인을 뛰어넘는 국가를 끌어가는 원수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절제해야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트럼프가 그 대통령 되고 난 이후에 예. 그 뭐 노스 캐롤라이나인가 하는 그 지역에 거기에 이제 남부군 국기나 이런 거를 이제 제거한다. 이제 그리고 뭐 동상을 또 뭐 제거한다 하니까 이제 백인하고 그 진보층하고 이제 싸움이 붙었어요. 거기에 이제 백인 거구 쪽에서 차로 이제 덮쳐서 2명인가 죽고 사고가 났어요. 근데 트럼프가 그걸 갖다가 좀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쓱 이야기를 했다가 심지어 그 지역구 의원조차도 당신이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고 대통령으로서 비판을 하고 해서 나중에 말을 수정해서 발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트럼프조차도 미국의 가치에 어긋나는 어떤 정파적인 발언을 했을 때 공화당 의원들도 다 들고 일어나서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면 지지할 수 없다고 전부 다 이야기하니까 자기 말을 번복했어요. 그런데 하나 좀 우려스러운 게 민주당 안에서나 좌파 진영 안에서도 대통령이
그래도 그게 그런 말을 할 날은 아니었다. 왜 많은 날 중에 하필 그날 그런 발언을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나와야 이게 정상적인데 저는 민주당이나 한국의 좌파 진영이 엄청나게 건강하지 못하다. 고 박사님처럼 그래도 그거는 아니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그 진영 안에서도 있어야 되는데 다들 입을 다물어버려요. 완전히 꿀먹은 벙어리 돼 갖고 있는데 예. 정말 민주당 하면은 그래도 개혁 진보 세력이라는 게 뭡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얘기를 하는 거, 그렇게 할 말은 해야죠. 하는 거. 예. 그런 것이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가 개혁 진보 세력한테 기대를 건 거 아닙니까? 그게 정체되기보다는 기본적 뭔가 새로운 가치죠. 변화를 예, 모셔가는 거. 그런데 아마 아까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중에 하나가 빠뜨려 먹은 게 하나는 그 총선 전략용으로 예. 그런 두 사람을 내세웠다는 거 하나고 예. 기본적으로 예. 지금 노무현 문재인 정권으로 이어지는 이 좌파 정권들은 예. 우리 역사를 지금 새로 쓰려고 하는 겁니다. 예. 보수 정권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거 예. 이것은 기득권 세력이고 부패 세력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회주의 계열들 예. 진보 세력들의 역사로 예. 말하자면 역사의 주류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새로 쓰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진보 보수가 어디가 있느냐. 이제 통합으로 가야 하고 애국에는 진보 보수가 없다. 또 우리 역사는 진보와 보수가 어우러져서 이렇게 만들어 왔다. 말은 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은 진보 보수를 대표하는 우리 정치 지도자가 누굽니까?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 교과서에서도 다 이게 돼지꼬리 쳐가지고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무슨 역사 무슨 박물관이다 뭐 이런 데서 다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말하자면은 여기 말은 통합이다 포용이다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죠. 예. 완전히 진영 논리로 더 강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예. 그래서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은 말은 포용과 무슨 통합을 얘기하면서도 3.1절 때도 무슨 일본 빨갱이 얘기했고 지난번 또 5.18 때는 뭡니까? 독재 후에 논쟁을 벌여가지고 완전히 이념적으로 이렇게 오히려 어떤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다 할까? 그런 논란에 앞장서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예. 말씀하신 대로 적어도 민주당 내에도 양식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국회의원도 해먹을 만큼 한 사람들이 많아요. 많죠. 예, 그럼요. 더군다나 저 4선, 5선, 6선, 7선 하는 사람들은 다 비주류예요. 예. 내가 볼 때는 그분들은 다음 총선 공천에서 거의 아웃입니다. 한두 명 살아나면 다행이에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은 지금 뭐 바짝 엎드려 가지고 뭐 문재인 대통령한테 눈 맞춘다고 그래 다음 공천 오케이 지금 그럴 것 살려주겠어요? 같습니까? 안 살려주죠. 오히려 제대로 얘기를 해야 해요. 예. 그 정도로 국회의원도 할 만큼 했고 그런 분들 같으면은 정말 나라가 잘못돼 가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또 판단이 보편적인 국민들의 상식이라든가 벗어나 있으면. 합리성과 벗어나 있으면은 얘기를 해야죠. 예. 그걸 뭐 우리가 당 내분을 부추기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막 무슨 주류 비주류 뭐 친문 비문 갈라갖고 싸우라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보더라도 그건 아닌데 할 때는 누가 얘기했습니까? 황 소장이나 우리 같은 사람이 얘기해봤자 목만 아파요. 뭐 들은 채를 해야지 마이독봉 해버리니까 여기 나와서 이렇게 얘기해도 저분들이 듣는지 모르겠어요. 하긴 뭐 황 소장은 40만이나 되는 뭐 시청자들이 있으니까 뭐 구독자가 그러니까 좀 영향력이 있으니까 신경을 쓰겠죠. 뭐 혹시 뭐 형사 같은 뭐 이런 분들 사무실 왔다 갔다 안 합니까? 집회한다니까 왔더만요. 예. 그래요? 근데 우리는 아직은 이제 뭐 한 6만 이제 가까이 되니까 아직은 뭐 미미하니까 신경도 안 쓰겠죠. 예. 그래도 황 소장은 목소리가 큽니다. 마이크라고 하면은 우리는 뭐 목소리가 워낙 아직은 작아가지고 어쨌든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얘기를 해야 합니다. 예. 우리는 공평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말을 해야 되는데 저런 소리를 들었다 하면 한국당이 대통령이 이건 아주 잘못된 시점에 잘못된 장소에서 그 말을 했다.
대통령이 물러가지 않으면 이 문제를 사과하든지 퇴진하든지 하라. 이 정도 이야기를 해서 아니면 당신 생각이 계속 반복적으로 김원봉이라는 특정한 사람한테 꽂히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6.25 때 북한 편에 서서 한마디로 내려온 핵심 중에 한 명을 6.25에 숨진 순국 장병들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언급을 했다라는 것은 이거는 그 순국 선열들한테 한마디로 그들의 죽음을 모욕하는 일이다. 만약에 미국의 대통령이 지금 이 이라크 전쟁에서 숨진 장병들 앞에서 IS 중에도 그래도 훌륭한 사람이 있다라고 그분들을 추모하는 미국의 기념식 날 그런 말을 했으면 아마 제가 봤을 때 다음 날로 대통령직 사표 내거나 의회에서 탄핵 처리돼 버렸을 거예요. 미국 대통령이었다면. 그래서 이거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그 나라의 정체성, 대통령이 그 나라가 싫다 하더라도 그 나라에서 표 얻어서 대통령 되었으면 그 나라의 현충일에서는 거기에 걸맞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 개인의 이 입장이나 이념적 사고를 가지고 국가를 대표해서 대통령으로 나간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한국당이 한마디라도 하고 사과해라. 사과하지 않으면 대통령 자격이 없으니 퇴진하라. 이런 말이라도 한국당에서 나와야 되는데 저는 이 한국당의 이 썩은 자들이 이건 보수도 아니에요. 그야말로 국회의원 오래 헤쳐먹고 싶어서 안달을 한 놈들이라서 이런 걸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침묵해야 될 게 있고 안 해야 될 게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찬가지로 좌파 내부에서도 이번엔 너무 나갔다. 대통령이 그 말은 철회하고 사과해라. 이렇게 그게 진보와 보수가 수렴되는 부분이지 지금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럼요. 예. 사실은 우리가 요새 지금 한국당이 기지고 있는 거 하나가 예. 막말 예. 뭐 그런 논란 아닙니까? 예. 그런데 막말은 제가 볼 때는 물론 욕짓거리를 한다든가 남을 비하하는 말을 한다든가 비아냥거리든가. 또 망언이다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또 하나의 일이 막말이 되겠지만 가장 큰 막말은 해서는 안 될 말을 해가지고 상대방에게 아주 대못을 받고 상처를 주는 거. 예. 또 해야 할 말을 안 하는 거. 예. 이런 거야말로 진정한 나는 막말이라고 봐요. 네, 맞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그냥 뭐 좀 욕짓거리하고 기분 나빠가지고 그냥 쌍스러운 소리 좀 하고 뭐 그런 것은 사실은 본질적인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의 개인의 인격의 문제고 품위의 문제예요. 그러나 국가의 정체성 또 밝혀야 할 일을 입 딱 다물고 있는 것들 이런 거야말로 정말 막말들입니다. 정체성이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난번에 그 2일 날인가요? 그 청와대에서 오찬회동을 했잖아요. 예. 국가유공자들 또 예. 뭐 이렇게 그분들 천안함 뭐 가족이나 연평의 전 가족들. 나는 그 김성태 씨 예. 6.25 때 전사한 김일권인가요? 그 일병의 아들 유복자 아닙니까? 자진 입대해가지고 가평전투에서 죽었다가 나중에 이제 유전자 감식을 통해서 아버지를 찾은 거예요. 그분이 뭐라 그랬어요? 도와주는 거 좋다 이게 북한에 대해서. 그러나 적어도 지금 6.25 이 현충일 앞두고 그분들 부른 거 아닙니까? 예, 식사인 거죠. 참. 최소한도의 사과는 받아야 할 거 아니냐. 그런데 그러면은 어제 같은 때 문재인 대통령이 김원봉 얘기하는 것도 좋은데 적어도 북한에 대해서 그 남침의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는 한 번 정도는 거론을 해야죠.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런데 그렇게 왜 해야죠. 그런 당연히 말은 해야죠. 안 하고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은 서해수호날이라고 있습니다. 예. 매년 3월 마지막 주 금요일 날. 예, 천안함 연평도 또 뭐 연평 1, 2차 해전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다 모으셔가지고 하는 55 용사를 기리는 날이에요. 서해수호를 하자. 예. 거기는 두 분 다 안 갔습니다. 대통령 돼가지고 되기 전에 민주당 그 대표 시절에도 후보 시절에도 또 당내 합동 토론회가 있다 해갖고 거기 같이도 안 왔어요. 아니 도대체 우리 국군들이 가서 장병들이 나라를 지키다가 순직한 그 기념일 또 국가 기념일 아닙니까? 여기는 안 가고 올해 어디 갔습니까? 대구 칠성시장 갔다가 기관총 소독만 벌였잖아요.
그 대구에서 대전까지는 없지만 코단된 데예요. 그래서 말입니다. 뭐 멀어서 기념식 못 갔다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건 소리예요. 잠깐이라도 가면 그거 뭐 얼마나 걸립니까? 참 그러니까 아마 뭐 보수 세력이든 또 아닌 분인들이든 간에 어제 같은 그런 발언 내용을 보면서 과연 우리 대통령의 안보관, 예. 보훈관은 또 뭐냐? 예. 우리 대통령이 지향하고 있는 어떤 국가의 그런 정체성을 뭘로 보는 거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예. 저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 똑같고요. 상식적인 분들은 좌우를 떠나서 똑같이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1부를 마치겠습니다.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